대표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대표님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뭐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연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입장 내실 거예요? 오늘 문권위원 개헌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제 그 연설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양이고 지금은 윤석열 체제 하에서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과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시스템도 다시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챙겨나가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연설에서 좀 추경 의지는 보였다고 보세요? 그렇죠. 추경 자체를 아마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뭐 최상목 대행도 그다음에 한국은행 장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이 제안을 했던 지역화폐라든가 결국 내수를 증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리당락에 쌓여서 좋은 정책은 특허권 없이 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지역화폐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 딱지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권성동 대표도 얘기했지만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증되고 가장 좋은 방법 선택하는 게 맞다. 근데 하도 뭐 그거를 핑계로 추경 얘기를 안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하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꼭 우선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의 임을 명심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우리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 특위구성 합의하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도 말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21대 충분히 완수할 수 있었던 연금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때 시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15%에서 50% 제한을 받았지만 그걸 13%와 45%까지 극적으로 타협해냈고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국힘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1%를 결단을 내려서 추가적으로 내려서 13%에 44%를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냥 일방적으로 거절한 게 사실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 동수로 만들자고 합니다. 모양만 갖춰놓고 또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사실 신뢰의 자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에서 44%까지 그렇게 우리가 결단 내려가지고 받아들였던 상황을 일시에 거절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얼마를 보장률을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거의 다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특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야 합의만을 주장으로 해서 언제까지 미룰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수개혁만큼은 우리 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구조개혁과 같이 이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마 여야 간의 신뢰의 자산이 쌓인다라고 하면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 힘이 보여줬던 연금개혁과 관련된 의지, 신뢰 모두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모수개혁만큼은 이미 거의 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양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 했던 노력까지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그 사이에서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야당과 함께 양보와 신뢰의 자산을 쌓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수개혁 혹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대표께서 조금 전에 SNS에 뭐 일정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이제 뭐 52시간제 예외 검토하는 건 노동시간 단축이랑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반도체법에서 해당 그 예외 조항 넣는데 좀 찬성하시는 입장인 건지. 서로 지금 저번에 이제 대표께서 계속 말씀했던 거는 뭐냐면
산업계 쪽에서 산업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노동계에. 무슨 얘기냐면 대표께서 분명하게 전제 조건으로 총 노동 시간 자체를 늘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추가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더 가산해서 주는 요율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 깎아먹으려고 하는 짓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춤주춤했던 협회 측의 답변도 좀 있었고 노동계 쪽에 불신도 좀 있는 상황이라 큰 전제 조건 하에서 노동 조건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쌓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노동시간 문제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전력, 도로 이런 것을 100% 국가가 책임지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훨씬 급한 거죠. 오히려 산업계가 아직 급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서 전력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일단 됐고 노동시간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계도 전향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노동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나가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이랑 뭐 제1계열 벽을 못 넘을 거라는 우려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임하는 전략 같은 게 있으신지?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12월 7일 날 의사 불성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204표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실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국회의 의결구조 사이에 간극은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명태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들도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찰이 계속 반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따박따박하는 것이다. 문이 열리겠죠. 한 가지만 좀 여쭈면 아까 본회의 끝나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나왔는데 오늘 당 차원에서 경의장에서는 따로 항의하는 목소리 내지 않기로 좀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예, 어저께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문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상대방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뭐 야유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조롱 같은 것은 참아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았던 것 같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들 아니면 터져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좀 비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